안녕하세요. 프리마베라입니다. 프리마베라의 세 번째 이야기는 가이드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. 제가 2011년부터 여행을 다니면서 저만의 가이드북을 만들고 그 가이드북을 보면서 여행을 했습니다. 저는 여러 나라를 여행 다녔지만 제가 가장 좋아한 나라는 스리랑카입니다. 왜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뭐라고 대답은 잘 못하겠어요. 하지만 제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요. 스리랑카는 그 기찻길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거든요. 그 모든 모습들이 저한테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와닿았습니다. 2017년도에 첫 번째 스리랑카 여행을 했고요. 2018년도에 두 번째 여행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2017년도 제가 스리랑카 여행을 한 가이드북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가이드북을 보시고요. 아,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보실 거는 스리랑카 지도를 제일 앞표지에 붙였어요. 지도를 보면서 제가 어느 도시를 이동을 하고 어디를 갔는지 그 다음 도시는 어딘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지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. 이 지도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는 제가 여행을 다니는 곳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지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지도를 먼저 붙였습니다. 다음은 스리랑카 여행의 일정, 우리 보통 루트라고 얘기를 하죠. 그 일정에 관련돼서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. 여행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7박 9일 동안 제가 여행을 갔네요. 이렇게 여행 간 날짜를 적어 놓고요. 그 다음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콜롬보로 이동하고 아나루다 푸라라는 도시로 이동하는, 그리고 하루를 여기서 잘 거라는 이런 표시들을 상세하게 적어 놓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비행기 탔을 때 스튜디오스들이 주는 게 있죠. 입국 카드를 저희들이 적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혹시 입국 카드에 실수를 할 것 같을까봐 제가 이렇게 입국 카드를 어떻게 적는지도 붙여놓습니다. 이걸 보고 적으면 실수 안 하더라고요. 콜롬보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도착을 한 공항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 이동 노선이 한 번도 가보질 않아서 좀 걱정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동 노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블로그님들 이제 글을 읽으면서 사진들을 붙여가면서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알아봤습니다. 그 과정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붙이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공항에 가보지 않았어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당황하지 않은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콜롬보에 도착해서 제가 기차를 타고 아나루다푸라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어요. 그곳에 있는 이제 숙소에 관한 정보, 그리고 기차역,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, 이곳에서는 어떤 걸 보면 좋을지, 어떤 여행을 하면 좋을지도 자세히 적어 놓습니다. 그리고 불교 사원들은 특히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. 그 유의사항들도 적어서 잘 지켜서 여행을 다닙니다. 그리고 가이드가 없어도 이 황량한 공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, 어떤 역할로 이 공터가 만들어졌는지도 자세히 기록해 간다면 저한테는 큰 공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도시에 대한 코스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. 어디로 올드버스 몇 번을 타고 가서 또 담블라를 도착을 해서 또 어디 가서 숙박을 하고 짐을 풀고 다시 어디로 이동하고를 자세히 적어 놓는다면 시간 절약도 되고요. 다음에 내가 어디 갈 건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버스를 타고 가는지 이 버스에 대해 관련된 정보도 이렇게 사진으로 붙인다면 한눈에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면은 어떤 표시가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. 그 버스가 이곳에 하차가 하는지 맞는지 아닌지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.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기차 시간, 캔디로 가는 기차 시간이 좀 중요하더라고요. 기차 시간표도 제가 알아보고 오려 붙여서 시간을 미리 인지하고 일찍 가서 기차표를 끊었습니다. 하지만 입석이었어요. 5시간을 서서 갔습니다. 그리고 하프탈렌에 도착해서 맛집이 있다고 해서 그 맛집은 사모사를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해서
이 맛집에 대한 거를 제가 찾아갔고요. 그리고 홍차가 왜 유명하게 됐는지 홍차에 관련된 이야기들, 그리고 엘라라는 작은 도시에서 기차가 나이니치 브릿지라는 이 다리로 몇 시에 지나가는지가 너무나도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 게 기차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표도 이렇게 미리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 스리랑카 언어에 대해서도 적어갔습니다. 자, 스리랑카의 안녕하세요는 아유보안입니다. 아유보안이라고 인사를 하면 굉장히 현지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. 서양인들이 안녕하세요 하면 오 신기하다, 저 사람 한국말 하네,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스리랑카인들에게 아유보안 인사를 하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그리고 한전을 했던 영수증을 전 꼭 붙여놔요. 왜냐하면은 다음에 또 이 나라를 여행 갈 때 내가 얼마를 한전하면 좋을지를 예측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전 영수증도 꼭 붙이고요. 그 다음부터는 제 일기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영수증도 늘 함께 붙입니다. 가이드북은 저한테 가장 소중한 안내를 했고요. 2018년도도 제가 스리랑카를 다녀왔지만은 좀 더 다른 가이드북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렇게 저는 가이드북을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사진도 캡처해와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고, 그곳의 역사, 정보, 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, 사원에는 부처님의 무엇이 모셔져 있는지,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원에서 무엇을 기원하는지, 이런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갑니다. 그러면은 가이드가 따로 없어도 괜찮고요.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다 풀어가기 때문에 그곳을 마음껏 느끼고 올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떠셨어요? 제가 만든 가이드북이 썩 마음에 들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. 개인마다 다 다른 취향이니까요. 하지만 이렇게 저는 저만의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스리랑카 여행에 관련된 저의 여행기를 올리려고 합니다.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구독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